바이오 제품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제품은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이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제품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현재 시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오 제품은 소비자 니즈와 환경 규제라는 두 축에서 기회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으로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제품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바이오 제품은 생물학적 자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화학물질 의존도를 줄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한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제조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바이오 제품은 기업의 ESG 전략에도 잘 맞고 정부 지원도 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바이오 제품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바이오 기반 제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8에서 10%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포장재, 바이오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은 환경 규제 강화, 소비자 인식 변화, 기술 진보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이 바이오 제품 시장에 진입할 골든 타임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떤 기술이 이 시장을 이끌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미생물 발효 기술, 바이오 촉매, 생분해성 소재 기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고속 스크리닝, 효소 최적화 같은 고도화 기술도 활용되고 있죠. 이런 기술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사업화 가능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을 가르는 열쇠입니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시장이 원하는 상품으로 바꾸는 실행력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제품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제품으로는 친환경 세정제,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코스메틱, 바이오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제품군을 선택하느냐는 고객층, 생산 인프라, 규제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바이오 세정제가 아닌 알레르기 유발 성분 무첨가제라든가 비건 인증 받은 바이오 화장품처럼 구체적이고 선명한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객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제품은 누구에게 팔아야 할까요? 초기 타겟은 환경에 관심 많은 20에서 40대 여성층, 비건 소비자, 유아용 제품 사용자 등입니다. 또한 건강을 중시하는 고령층이나 알레르기 민감 소비자도 잠재 타겟입니다. 이 소비자들의 특징은 가격보다 가치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즉, 친환경, 윤리적 소비, 지속 가능성 같은 키워드에 공감하며 지갑을 엽니다. 바이오 제품은 이처럼 가치 중심 소비자에게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도 중요합니다. 기존 기업은 대형 화학회사에서 파생된 브랜드가 많고 유통 채널도 대형 유통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직판, 소량 다품종 생산, 구독 모델, 지역 친환경 인증 등 경쟁사가 하지 않은 포인트를 찾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제품이니까가 아니라 이 제품만의 특별한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이오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생산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효, 건조, 추출, 혼합, 포장 등 여러 공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산 공정은 반드시 표준화되어야 하며 안정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위생 관리와 자동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환경부 등 관련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품질 생산 체계는 고객 신뢰로 이어집니다. 공장을 어떻게 꾸릴까도 중요합니다. 소규모 시작이라면 위탁 생산, OEM도 고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원가 절감과 품질 확보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혼합기, 충전기, 살균기, 진공포장기 등 필수 장비를 소형화해 시작하고 생산성에 따라 모듈형 구조로 확장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시설은 HACCP, ISO 등 인증 대응이 가능해야 하며 설비 투자에 대한 세 공제도 활용 가능합니다. 바이오 제품 사업은 기술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 인력과 품질 관리 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운영이기 때문에 1인이 다 역할을 맡기도 하죠. 하지만 마케팅, 생산, 인증 대응, 고객 관리 등 핵심 분야는 외주 또는 파트타이머를 통해 분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더라도 전문팀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경쟁력이 됩니다. 사업을 어떻게 언제까지 진행할 건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단계는 3개월 내에 제품 기업과 테스트, 2단계는 6개월 내 양산 설비 구축과 시범 생산, 3단계는 9개월 이내에 본격 판매 개시 등으로 일정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면 리스크도 줄고 투자자나 기관의 신뢰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획은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달성할 건지가 명확해야 하죠. 이제 돈 얘기를 해볼까요? 매출은 제품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으로 계산되며 초기에는 온라인 판매, 도매 납품, SNS 마케팅 등 다양한 루트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익 구조는 원가, 고정비, 마케팅 비용 등을 뺀 순이익 중심으로 분석해야 하고 단기 손익이 아닌 중장기 수익성을 보이는 것이 투자자에게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기대 매출만 나열하지 말고 수익을 남기는 구조를 설명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제품 사업도 위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 수급 불안정, 생산 지연, 인증 지연, 소비자 반응 저조 등이 있죠. 이때 중요한 건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보다 대응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체 원재료 확보 루트, OEM 병행, 사전 인증 준비, 타켓 재조중 등 리스크 대응 계획이 있다는 건 준비된 사업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제품 몇 개 팔고 끝낼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기반 생활용품 브랜드로 확장하거나 해외 친환경 시장 진출을 목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결국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말하는 문서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 사업의 생명력을 보여주세요. 바이오 제품 사업은 트렌드에 올라탄 사업이지만 그 안에 치밀한 전략과 실행 계획이 없다면 실패할 확률도 높은 사업입니다. 시장 분석, 제품 전략, 생산과 조직, 매출과 리스크, 비전까지 전체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